앞에 녹화는 실패를 했어요. 친구들이 좀 뇌절을 많이 해가지고 뇌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실패를 해서 하나 찍고 가장 성공한 걸 하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공적인 녹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회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죠. 6강은 그렇게 할 거고 7강은 이제 조직에 대한 얘기, 그리고 8강이 이제 일탈과 관련된 얘기. 좀 토파 보면은 그렇죠.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잘 안 보이는구나. 빨간색. 에헤이. 사회화, 그죠? 사회화에 대한, 그리고 뭐 역할, 지위에 대한 얘기를 왜 이러니? 역할, 지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직과 그죠?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크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탈. 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하면 2단원은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실 텐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은 단원이 2단원이 되겠어요. 2단원이 개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개념 정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좀 혼잡해지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머릿속에서 그 얘기를 조금 강조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 사회화라는 것의 기본적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사람이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냥 동물처럼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따라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본능에 의지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주로 본능보다도 배운 것들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 사고를 하는 어떤 원천들이 있다면, 그죠? 지식이 있는 거죠. 지식을 배우고 기술, 기능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가치를 배운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가치부터는 가치나 규범 이런 것들은 이제 내면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화를 합니다. 사회화를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로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예외 없이, 어떤 예외도 없이 다 사회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사회화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 있잖아요. 네.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강의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데 글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혼자라면은 그 사람은 사회화를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의미 없는 사고죠. 지금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뭐 멸종되지 않는 한 사회화를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죠. 그죠?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음악 연주 이런 것도 우리 또 있다며요. 3학년에 없어요?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능을 습득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있어요. 그죠? 그 기능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동아리 같은 때에서 2학년 때 과학 실험을 했다든지, 교사 동아리를 한 친구들은 모의 수업을 해보았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스킬을 배웠죠. 그죠? 그런 것들 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양한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기도 하죠. 다양한 계기교육 같은 것들 있죠.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학교였으면 유네스코의 가치를 조금 내면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종종 해왔었죠. 그죠?
그리고 규범 같은 것들도 다양한 게 있죠. 학생 생활 규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왔죠. 그게 좋든 싫든 간에. 그죠? 다만 여기서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 기능과 가치 규범의 어떤 습득과 내면화는요. 누가 주체가 되어서 했느냐. 그 지식과 기능, 가치와 규범을 만든 것들은 만든 주체들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죠? 누구인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일단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내지는 이 지식과 사회화를 할 때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적인 관점으로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이제 기능론의 관점이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한 형태의 가치나 지식이어야 사회가 통합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사회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기능론적 관점의 진술이 되겠고, 아니다. 특정 계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치나 규범, 지식과 기능 같은 것들이 내면화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과 가치, 규범 같지만 잘 뜯어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계층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식도 만들었고 가치도 만들었고 규범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갈등론자는 합니다. 그 얘기가 수특에 되게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 3월 모의고사도 봤었지요. 그 모의고사에도 이런 게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도 이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굳이 조금 짚어보는 건데요. 그죠? 사회를 통해서 인성 형성하게 한 다음에 또한 보면은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뭔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는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한편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회를 통해 지배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범, 규칙, 가치 등을 보편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이제 모두에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낸 규칙, 규범 같지만 자세히 봤더니 지배 집단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만든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사회화는 불평등한 질서를 재생산하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보편화나 정당화나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아니 이거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보편화가 그래서 결국은 정당화랑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해. 이럴 때는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등교 시간 잘 지켜라 하는 것들. 등교 시간 잘 지켜라, 약속 시간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담임을 했을 때. 근데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말일 때도 있어요. 이제 약속 시간을 지키고 뭔가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뢰관계의 구축이자 형성이거든요. 저도 뭔가 이제 사업을 이제 교육적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예요. 그걸 안 지키면은 이 사람은 뭔가 사업을 같이 했을 때 추진하기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같이 하기가 싫어져요. 안 해. 그분이랑은 일을 안 해요. 하지만 잘 지키는 그런 분들은 이분은 상당히 뭔가 일을 추진했을 때 잘 되겠구나 같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갈등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등교 시간을 지킨다라는 것은 미래 노동자로서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회사 출근 시간에 늦으면 누구의 로스인가요? 누구의 그 손해로 돌아오나요? 고용주의 손해로 오겠죠.
회사 구성원들이 500명이 있는데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회사 사람들이 아우 저 오늘 조금 저 밥 먹고 한 12시쯤까지 가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6시 되니까 아우 저 6시 돼 제가 갈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고 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싫은 거니까 애초에 학생 시절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버려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등교 시간을 준수하고 하지 않는 것들은 처벌을 하고 등등등의 얘기들이 있는 거다라고 갈등론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예시를 통해서 사회화에 대한 관점 차이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이 관점 차이는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머리 아픈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넘어가도 돼요? 계속 노트 테이킹 하길래 넘어갈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외워야 될 게 생겨나는 거지. 사회화 기관의 종류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기관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관 설립의 목적이 사회화인가? 이거 좀 잘못돼 있어요. 사회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눕니다. 공식, 비공식. 그래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생각보다 사회화 그 자체를 설립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은 교육기관 말고는 잘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 지식과 사회화 정의가 뭐였지?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가치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곳. 교육기관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학교 이런 것들. 그죠?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근데 반대로 기업 같은 경우 직장 같은 것들은 회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죠. 노동자들이 사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죠? 왜 존재합니까? 회사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윤 극대화라는 것이 가장 지상 1옵션인 거죠. 설립 이 목적이 그죠?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기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력 신장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윤 목적이에요. 이윤 목적. 물론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담당하긴 합니다. 부수적으로요. 부수적으로. 근데 그 부수적인 사회화의 목적마저도 사회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모 기업에서 회사원들이 엑셀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를 한다. 챗 GPT를 쓰기 위한 교육을 한다. 했었을 때 그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사회화 자체가 아닌 그런 것이고 사회화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는 이제 1차적 사회화 기관,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1차적 사회화 기관과 전문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정말 기초적인 생활 양식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항상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어린 시절에 하는 사회화 기관들, 어린 시절에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화와 관련된 것들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이 또래 집단 이런 것들. 그죠? 가족,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그죠? 이때 뭐 배워요? 그 집에서 어릴 때 뭐 배웠어요? 자, 우리 예린이 자 인사 잘해야지.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그런 걸 안 배워요. 그죠? 대학교 가가지고 자 교수님께서 해가지고 우리 예린이 자 교수님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바로 미적분 때리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전공, 그죠? 전공 혹은 직업전선, 그죠? 직업전선과 좀 직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사회화를 바로 해버리죠. 그죠?
대표적인 게 그 대학교예요. 뭐 EBS 수특에는 고등학교도 나와는 있던데, 그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죠?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예상 희망 진로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고교도 어느 정도는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고 사회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회화의 또 유형으로는 재사회화와 얘기사회화,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할까? 기존에 사회화했던 내용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기존에 사회화를 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기존 걸로 안 된 이유,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자꾸 변화하고 나는 안 배운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캐치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는 그런 것들을 재사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재사회화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기술, 그죠? 신기술 습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재사회화의 얘기로 많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챗 GPT 배울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챗 GPT 나오고 생성형 AI 배울래요. 뭐 이런 것들.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죠? 그리고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그죠?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거나 그런 것도 힘드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교육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재사회화가 되는 거죠. 기후위기 대응 교육 이런 것들도 재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기후위기가 빠르게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으면서 대응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사회화예요. 한편 얘기사회화 같은 거는요, 미리 한다는 뜻이에요. 미리 사회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져가야 할 예비적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예정이라든지 되어야 할 것, 되어야 할 혹은 될 예정인, 내정이 되어 있는 지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들 모두를 얘기사회화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 자리에 서려고 사범대를 다니고 임용고시 준비를 했겠죠. 얘기사회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퇴직 후에 이런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연수를 갔었는데, 강의하러 갔었는데, 환경교육하러 숲 해설사가 되려고 이제 한 50대 중후반 교장 선생님들이 막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는 다들 이 연수를 들으면 퇴직하시고 숲 해설사 자격증 뭐 이런 걸 따신대요. 환경교육사, 환경 해설사 뭐 이런 게 있대요. 그걸 따시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얘기사회화죠. LP바 차리려고 음악 공부하는 학원 다님 적어놨네요. 기타 이제 교사들이 이제 또 승진을 할 때 이제 교감, 교장, 연수 같은 걸 또 들어요. 그죠? 교감 자격 연수 이런 것들 다 얘기사회화인 거죠. 내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죠? 되고 싶은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지위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들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현재 내 지위는 아닌 거예요. 이해됐지? 괜찮아요? 정말? 개념이 많아서 뇌가 막 이렇게 스핀 되죠. 근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회화 기간 유형, 1차적, 2차적 사회화 기간, 사회화 내용 수준에 따라서, 그지? 그리고 그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그 공식적 사회화 기간 할 때, 이거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할 때 많은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기업은 공식적인 곳이지, 공식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공식 조직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달라요. 그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초보자들 친구들 많아요. 그냥 뭔가 오피셜해 보인다 해가지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하면 안 돼.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위, 역할, 행동 이 세 가지는 물론 연동은 되어야 하지만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소속 집단과 사회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떠한 구성원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위의 유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속이 된다라는 말은 뭔가 내 의도와 내 노력보다도 내 노력 바깥의 것들인 경우가 많죠. 귀속은 자연스럽게 뭔가 속해진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즉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형태의 내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형태의 지위인 거죠. 주로 그래요. 그 귀속 지위의 대표적인 것들이 누군가의 아들, 딸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귀속 지위의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수특에 보니까는 성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선천적 귀속 지위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EBS 수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던데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위치로 볼 수 있을까?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보라면 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한편 성취지위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그죠? 후천적으로 나의 노력에 근거해서 이루어낸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성취지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있어요. 귀속지 아들, 딸 누군가의 아들, 딸은 귀속지위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어서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나 엄마 혹은 남편, 배우자 같은 것들은 성취지위입니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가족인데도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남편, 배우자 이런 것들은 성취지위에 가깝게끔 해석을 합니다. 기출에서도 그래 왔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지위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이제 역할 혹은 역할 기대라는 거죠. 역할과 역할 기대는 동의어입니다. 역할과 역할 기대는 동의어예요. 그 지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본인이 이런 지위를 갖고 있으면 지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누군가의 남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선생이라면 이래야 된다. 그죠? 회사의 대표, 기업의 대표라면 마땅히 리더십이 있고 실적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죠? 직원을 챙길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 역할 기대인 거죠. 기대. 그 기대에 맞게끔 실제로 행동을 하면은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 기대 혹은 역할과 역할 행동은 달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A씨는 회사 대표, A씨는 회사 실적 개선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라고 했을 때 밑줄을 여기까지 끊는 거야. 기억은 역할 행동이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할 기대인 거예요. 이루어냈다까지 끄어져야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실제적인 액팅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한 방식이 나타나고 해야지 그것을 우리는 역할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회사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할 기대와 역할 행동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줄긋기 차이로 조금 장난질하는 경우들이 평가원에서는 있어요. 그런 두 개의 뉘앙스 차이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정리 잘 해야 된다. 진짜 잘 해야 된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요. 역지위, 역할기대, 역할행동. 자, 그죠? 그래서 진짜 다양한 이것도 있네요. 그죠? 역할행동을 실제로 수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 혹은 제재가 주어질 수도 있다. 역할행동을 잘 했다면은 뭐 성과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다양한 보상들이 있겠죠. 근데 그 역할행동을 개떡같이 했다면은 규제나 제재가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페널티 같은 것들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 실적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오히려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인센티브가 깎이는 일이 생기겠죠. 반대로 잘했으면 인센티브 두둑히 주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역할에 따른 보상과 제재는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있을 뿐. 그지? 이해가 잘 되시길.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어떤 친구가 그거 묻던데. 김고은 배우가 파묘에서 그 무당을 한 거는 무당은 지위예요, 역할이에요? 이렇게 묻던데요. 뭐예요? 응? 뭐가 밑도 끝도 없이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고 그러면 했다면 역할 행동, 그죠? 무당역을 배정받아서 액팅하기를 이제 기대했으면 이건 역할 기대가 되는 거죠, 그죠? 김고은 씨의 배우라고 하는 지위에 근거해서 기대되는 역할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실제로 잘 수행을 했어. 막 숫더미 치라고 하면서 잘했잖아, 그지? 실제로 액팅을 진짜 맛깔나게 했어. 그래서 1000만 관객 찍고 뭐 인센티브도 받고 하셨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과 제재가 되는 거죠. 보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4시 넘었는데? 근데 했어요? 그랬군요.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위와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빠라는 지위, 회사 대표라는 지위, 동호회장 지위, 기타 등등 다양한 지위들이 있겠죠. 살다 보면은. 다양한 지위들에 비롯해서 나오는 어떤 역할들이 혹은 역할 기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아빠로서 혹은 남편, 이건 남편이랑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하다.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 유지 이런 것들. 가족 경제 상황에 대한 공유 같은 것들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자녀와 아빠의 관점에서는 육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교육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회사 대표면 그죠, 실적을 만든다든지 다른 회사랑 같이 일을 한다든지 회사 직원을 뭐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뭐 다양한 좋은 기회 주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또 동호회도 하고 있어. 회사 끝나고 동호회 가는 거야. 가서 동호회 모임도 기획하고 회원들 간에 친목 도모도 하고 새로운 회원들 오라고 막 홍보도 하고 막 카페 관리, 어르신들 막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밴드 막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할들 간의 어떤 상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할 갈등까지가 오늘 하게 될 얘기인데요. 그 역할 갈등은 일단 개인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단 1번 서로 다른 역할들이어야 해요. 서로 다른 역할들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역할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역할이 추론이 되어야 합니다. 제 신문 속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역할 밑줄 친 리을은 뭐 A씨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혹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해당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역할이 2개 이상 나와야 해요. 그리고 그들 간에 충돌이 생기는데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타인과의 어떤 뭐 그냥 단순한 다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역할 갈등은 내 내적 갈등을 의미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내 내적 갈등을 의미를 하고요. 그 역할 갈등의 유형은 이렇게가 있어요. 뭐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뭐 역할 모순과 역할 긴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구별을 잘 안 하고 그냥 역할 갈등이라고 퉁치는데요. 하나의 지위에서 그죠? 여기 지위였죠, 그죠? 하나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역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각기 다른 2개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각기 다른 역할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회사 대표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역할 기대 같은 것들이 회사의 실적도 올려야 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돈을 뭐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실적을 올리려면 직원들한테 쓰는 돈을 아껴야 돼요. 그죠? 근데 직원들을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성장시키려면은 연수도 많이 해줘야 되고 해외 연수도 막 보내주고 그런 것들 지원해줘야지 성장을 하려고 하겠죠.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데 돈을 써야 되지? 실적 안 좋은데 지금 재무 상태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 이 갈등, 역할 갈등이에요. 한편 이런 경우도 있죠. 약간 이거 철없는 아빠 느낌이긴 한데 아빠라는 지위가 있고 동호회장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동호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 뭐 이럴 때 끝나는 거예요. 10시에 끝나가지고 동호회 오늘 자 새로운 회원도 오고 자 기분도 좋으신데 회식하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새벽 2시까지 자 우리 저 삼겹살 집에서 자 오늘 회식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아이가 전화가 와요. 딸이 전화가 와. 아빠 오늘 그림책 읽어주기로 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때 하는 갈등이 역할 갈등이 될 수 있죠. 딸 책 읽어주기로 했는데 하면서 막 맞다 수학 숙제 뭐 검사해주기로 했는데 등등등등 그죠? 어떡하지? 집에서는 애가 책 읽어달라고 하고 근데 또 가기엔 또 동호회원들 오늘 또 분위기 좋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할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좀 철없는 갈등이요 보이기는 하지만 그죠? 역할 갈등이에요 충분히. 그 둘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이건 좀 철없는 고민이었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역할 갈등은 특히 이제 육아와 관련된 거죠. 일과 육아 가장 전형적인 역할 갈등은 일 vs 육아와 관련된 것들이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역할 갈등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역할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뭐 육아라고 하는 여건을 해소해 주기 위한 어떤 제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육아휴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육휴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육아를 하기 위한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한다든지 회사 내라든지 뭐 복지센터 그런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자라고 하는 게 역할 갈등의 어떤 적절한 해소 방안으로서 교과서 등등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 얘기고 한번 이거 벌써 끝이네.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럼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역할, 지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봅시다. 사회학기관은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A 대학교. 일단 A 대학교. 또 어떤 사회기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경남교육청, 그치? 경남교육청. 또 스터디. A 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A 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라고 할까요? 약간 무슨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일반사회교육과? 오케이.
용어고, 그죠? 창원 용어고, 교육과정부, 용호고 교육과정부.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가족, 그래 가족, 그래 가족. 와이프란 그지? 법인, 비영리 법인, 학습 공동체 B. 법인은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100인 이상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학습 공동체 B라고 할까요? 일단 학습 공동체 B를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고자 한다니까, 그죠? 스터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래 집단도 사야기관이잖아요. 스터디도 사야기관이 될 수 있죠. 모여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전수받고 내면화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 그죠? 자, 여기서 일단 공식적 사회기관은 어떤 게 있죠? 대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교육청. 교육청 자체가 사회화를 하나요? 근데 사회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관이기는 또 하죠. 그렇잖아요. 학교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곳이기는 하잖아요. 네.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또 하시던데,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이유는 이 박병준 씨가 선생이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그죠? 이 박병준 씨라는 사람은 사회기관에 아주 깊숙이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예시를 들면 안 되겠구나. 예. 들면 안 되겠는데,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이 사회화에 있는가, 교육청에서 사회화를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회화를 지원은 해주겠지만 교육청에서 뭔가 기능, 가치, 내면화라든지 그 자체를 하진 않잖아요. 그걸 위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 그죠? 그래서 공식적 사회기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비공식적 사회기관인 거죠. 학습 공동체 B는 어떨까요? 공식적이죠, 그죠? 교육을 하니까. 가족은 방금 가족 얘기했으니까 비공식이죠, 그죠? 1차, 2차 뭐 이런 것도 굳이 따진다면, 근데 1차적 사회기관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가족 말고는. 그죠? 일반적으로 2차적 사회기관이 많습니다. 예시로 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또 박병준 씨의 지위는 어떤 게 있을까? 교사, 선생이 있고, 또 뭐 있죠? 대학생? 오케이. 대학생도 했었으니까. 대학생. 또 뭐? 남편. 오케이. 남편 그런 것도 있고. 뭐 리더도 있죠. 멋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그죠?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지위들이 있는데, 지위들이 있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역할 갈등도 보이나요? 지위에서 비롯된 역할들 간의 상충 이런 게 보입니까? 뭐 일단 이거 자, 과도한 업무량에 가끔씩은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고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지 혼자, 그죠? 아이씨 이렇게 개같이 맞네 이러면서 막 때려칠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자, 두 가지 이상의 역할 중에서 어떤 게 우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아니지, 역할 갈등이 아니야. 얘는 근데 저 와이프를 생각하는 이 마음, 리더로서 신혼인데 저 와이프 저 교사로서의 일도 해야 되고 리더로서의 일을 수행해야 되느라 아내와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어떤 아내와의 금슬을 지키는 역할 기대, 그리고 리더로서 해야 할 어떤 공동체 운영에 대한 역할 기대 등등등, 그죠? 그것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죠. 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지? 이런 어떤 기타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수특을 풀지 말고, 아니 너희들은 풀어오되 강의는 그 사회 조직론 쪽을 바로 할게요. 강의를 2개 해버리고 다다음 시간에 그 수특 6강 7강을 같이 풀이해버리자고.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너희들은 풀어오세요. 너희들은 일단 풀어요. 알았지? 고생했어요. 네.